안녕하세요. 정수필 소장입니다. 창업가 마케팅. 오늘은 13번째 강의 주제로 점주의 관점과 셰프의 관점, 그리고 SNS 위력이라는 소주제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 이야기인데요. 창업 영화를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봤던 영화 제목은 아메리칸 셰프입니다. 실화를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창업이라는 부분과 여기에서 SNS라는 이 마케팅적인 부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녹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3번째 강의를 창업 영화 이야기로 좀 잡아봤습니다. 소재를. 이 영화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레스토랑에 셰프로 있는 사람과, 그리고 점주, 그 사장이죠. 레스토랑의 사장. 거기서 어떤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그 갈등 속에 이제 갈등이 또 원인이 됐던 이 음식 분야의 미국의 아주 유명한 파워블로거예요. 여기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 파워블로거 사이트를 기업에다가 판매를 하는데 10,000불에 판매를 하니까 그 유명인지도는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죠? 10,000불이면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의 스토리를 일단 이야기하면서 저는 저도 가게를 운영을 해보면서 그 주방과 그 가게 주인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 때로는 보이는 갈등, 그런 것들이 실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가족이 창업한 남편이 주방에 있고 가족이 아내나 가족이 홀에서 이렇게 있을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런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심지어 가족도 그러는데 외부 사람이 어떤 주방을 맡고 있고 주인이 또 홀을 맡고 있는 경우도 이런 일들은 갈등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유명한 레스토랑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셰프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번에 이 영화에서 이제 스토리 중에는 좀 레스토랑이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이제 파워블로그가 이 매장에 예약을 잡고 오기로 한 날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그 영화에서 보면 이게 2013년도 영화인가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렇게 음식점을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통보를 하나 봐요. 통보를 하기보다 소통이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렇게 온다 하니까 셰프가 이제 좀 특별 요리를 준비를 해요. 근데 이 주인은 그걸 반대를 하죠. 그냥 우리 매장은 어쨌든 장사도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손님들한테 익숙한 그런 메뉴를 그냥 내자. 괜히 특별한 거 내가지고 리스크를 안을 필요 있느냐. 손님들에게 익숙한 걸 내자.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셰프가 지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메뉴를 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발달이 돼요. 그 음식을 먹었던 이 파워블로그가 굉장히 혹평을 하죠. 혹평. 근데 이게 한 개인이 그냥 혹평하면 파워블로그는 아니겠죠. 근데 이게 SNS를 타고 엄청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파워블로그니까 팬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엄청 이제 가게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인기가 실추가 되는 거죠. 그에 대한 이제 셰프는 솔직히 SNS를 큰맹이라고 보면 돼요. SNS를 안 하고 있고 큰맹인데, 이제 보조 주방부터 직원들이 이게 악플이 지금 악평한 내용들을 공유가 되고 있다, 지금. 이 사람 주변에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공유 타가지고 엄청 이게
우리 레스토랑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죠. 그 셰프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있는 와중에 이제, 다시 한번 더 이 셰프가 제안을 하죠. 다시 온나?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음식에 대해서 뭐 논하자. 그렇게 됐는데, 뭐 어쨌든 점주하고 셰프하고의 갈등에서 실제 셰프가 한번 음식을 제대로 한번 다시 재도전하겠다고 그 평을 받겠다고 한 거를 시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점주하고 갈등 속에서 셰프가 이제 잘려요. 그 레스토랑에서 이제 잘리고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셰프 바로 밑에 있는 이제 보조 셰프가 이제 이 레스토랑의 셰프로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도전장을 걸었으니 이 사람이 하는 음식을 다시 한번 더 먹기 위해서 왔죠. 왔는데 이제 맛이 형편없는 거죠. 기존에 이제 이 매장에 다른 이제 주방장이 기존의 음식을 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명한 파워블로거는 이 뭐야 저분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뭐 이런 표정을 짓는데 그 표정을 잠시 보면 볼까요?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제가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파워블로거거든요. 유명한 사람. 두 번째 방문했을 때죠. 그리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이제 주변의 사람들 사진 찍고 있죠. 이 사람들도 막 이 추종자들이니까 이렇게 막 레스토랑에 오죠. 그날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이 먹고 참 달라지는 음식 차이도 없네 이렇게 느끼고 있는 때 이 사람이 팔뚝 보이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레스토랑을 잘린 상태에서 이제 이 레스토랑 다시 찾아와요. 그래서 그날의 음식에 대한 일부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평일했던 그 음식이 그날은 원래 중심부가 이렇게 그래서 중심부가 녹아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에 대한 자기가 이제 좀 호평 받은 데 대한 당신이 음식에 대해서 뭘 아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레스토랑에서 큰 목소리로 소란을 피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집으로 귀가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SNS의 위력으로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이 셰프가 이 두 사람 주인하고의 어떤 그 관점의 차이로 평소에 좀 소식도 못하는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실업자가 된 거는 이 파워블럭의 호평, 그 호평으로 인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제 가게를 이제 잘리게 되는 상황인데 실업자가 됐죠. 그 집에 와서 이제 자기도 좀 느끼죠. 이게 뭐지 된 거냐 이래 하니까 아들이 한 명 있어요. 주인공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 되는가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SNS를 해요. 트위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빠한테 이제 그런 내용을 보려면 아빠도 계정을 하나 자기가 만들어 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SNS 계정을 하나 만들죠. 하나 만들어 주죠, 아들이. 아빠에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셰프가 이제 집에서 계정 만들어준 데 글 올리는 걸 이제 배워가지고 글을 써요. 밤에 이제 어떻게 글을 쓰냐, 이 파워블로거는 음식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으로 공격적인 그 계정에 글을 올려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날 일 나니까 아들이 하룻밤 사이에 아빠의 그 팔로워가 2만 명이 됐다. 아빠가 이제 유명한 파워블로거한테, 유명한 파워블로거한테 그렇게 미국 정서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않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에 대한 감정만 표현한 거죠. 이게 어떤 그 파장을 일으킨다는 SNS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공격적으로 쓴 글이 이제 또 공유가 돼가지고 엄청난 이제 하루 사이에 2만 명이 이제 팔로워가 생긴 거예요. 졸지에. 저도 SNS 한 10,000명짜리 그 계정이 있는가, 그거 한 1년 넘게 그렇게 키운 건데, 그걸 하룻밤 사이에 2만 명이라 했다면 상당한 진짜 진정한 SNS의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2만 명 팔로워 생겼다는데 그 가치가 뭔지도 모르죠. 그냥 이제
초등학생 아들이 이제 그걸 보여주죠. 아빠가 지금 밤에 글 쓰고 나서 뭐 난리가 난 거다 하는 내용을 이제 모니터링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뭐 그 좋은 뜻이건 안 좋은 뜻이건 뭐 유명해졌죠. 이 셰프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제 어쨌든 그 영화에서는 뭐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빈털터리예요.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뭐 레스토랑을 창업할 돈은 없고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옛날에 아는 지인을 찾아가는데 푸드트럭 창업을 하려고 뭐 처음에 푸드트럭 창업을 하려고 간 건 아니고 도움을 요청하러 갔는데 좀 재산가한테 아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약간 뭐 도와준다고 도와준 게 뭐냐면 요거예요. 다 썩어 빠진 이 트럭을 한 대 주면서 푸드트럭으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이 차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 트럭인데 이 안에는 옛날에 원래 이렇게 푸드트럭 창업을 했던 차예요. 안에 보면 막 그 싱크대도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주인공이 이제 아들이 방학 기간이었는데 초등학생 아들하고 둘이서 이 트럭을 이제 청소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푸드트럭 창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메뉴는 뭐 이 사람이 셰프니까 뭐 음식 만드는 거는 뭐 쿠바의 유명한 뭐 이렇게 빵에 소세지 들어가고 뭐 그런 유명한 빵이 있나 봐요. 그런 이제 빵을 이제 그 트럭에서 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푸드트럭 창업을 이제 방학이니까 아들하고 둘이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레스토랑에 자기 보조 주방으로 있었던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푸드트럭 창업을 한다니까 같이 나와서 이제 도와준다고 총 3명이 이제 푸드트럭을 하면서 어떤 지역을 이제 순회를 하면서 이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또 SNS 위력이 한번 나오는데 이제 아들이 어떤 이제 A라는 위치에서 B라는 위치로 이제 푸드트럭을 몰고 이제 차를 이동할 때 그 트위터나 이런 데 글을 올려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역으로 간다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 시쯤에 그 지역에 우리가 갈 것이다. 그런 거를 이제 올리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 사실을 모르죠. 이제 아들이 이제 그걸 올린 거죠. 아빠가 이제 계정에 팔로워가 2만 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제 지역의 장소로 갔더니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뭐 줄 서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아까 개조한 푸드트럭이고 그래서 이제 아빠죠, 이 사람, 이 셰프고, 요 뒤에 요 꼬마 보이죠, 이 아들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옛날 식당에, 그 레스토랑에 있던 보조주방에 나와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슈퍼가, 이 비닐봉지, 슈퍼가 뭐 좀 사가 왔는데,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아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아빠, 내가 이제 SNS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디로 간다는 걸 사진하고 글을 올렸다.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언제 그런 걸 했냐니까 틈틈이 사진을 찍었고 아까 우리가 뭐 카페 두몽도 갈 때 제가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도착했다라고 글을 올렸어요. 아빠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아빠야 뭐 SNS의 위력을 모르니 뭐 그 이제 그 위력을 이제 알게 돼가는 과정이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줄서가 있고 어느 지역 갈 때마다 이제 줄서가 있으니 뭐 장사는 잘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옛날에 자기를 혹평했던 이 파워블로그가 이제 푸드트럭으로 찾아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SNS에 이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푸드트럭 창업을 해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도 당연히 알죠. 그 SNS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찾아와서 뭐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트럭 밖에서 1대1로 이야기를 좀 해요. 그래서 파워블로그 왈 하는 말이 내가 뭐 당신하고 뭐 그날의 음식은 나 솔직히 나의 뭐 그 어떤 평을 올린 거였다. 당신한테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근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소란을 피우면서 뭐 이렇게 글을 올린 거는 사실 당신은 그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셰프고 음식에 대해서 논한다면 나는 당신한테 음식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뭐 그렇게 민감하게 나에게 그런 인신공격을 한다는 거는 좀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오해를 한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무슨 음식에 대해서 무슨 그 어떤
또 되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이제 셰프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이 파워블로거를 어떤 기업에 이제 10,000불에 그 사이트 블로그를 팔았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1,000,000불이니까 자기가 땅을 구입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당신이 그 건물을 이제 레스토랑으로 이제 할 거니 자기는 일체 그 요리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당신 소신껏 난 당신의 뭐 음식을 높이 평가한다. 당신 소신껏 한번 그 가게를 이제 요리 그 셰프로서 어떤 그 운영을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셰프가 그것을 수락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점주의 관점이 그동안 이 셰프의 관점과 너무 어떤 갈등 속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해결을 이 사람이 해준 거죠. 다시 소신껏 이제 지금 해서 이제 뭐 인파워먼트를 준 거 아닙니까? 소신껏 해라. 권리와 어떤 의무를 준 거죠. 같이. 그래서 이제 셰프가 다시 이제 어떤 재기를 하는 발판이 되는 그런 어떤 해피엔딩인데 오늘 뭐 13강은 이제 그 아메리칸 셰프라는 이 영화를 어떤 창업이라는 것도 제가 관점에서 한번 봐봤고요. 또 실화를 배경으로 했는데 그 안에는 이 SNS로 어찌 보면 이 사람이 몰락을 했고 또 SNS로 또 제기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업가 마케팅이라는 주제하고 좀 매치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녹화가 안 돼가지고 실컷 이야기하고 뭐 한 20분이나 분량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이걸 지금 다시 녹화를 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영화를 주제로 한 창업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어떤 가게 주인과 뭐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의 관점과 또 주방의 어떤 관점에 어떤 소통과 이 조율이 참 현실적으로 많이 갈등이 생기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게를 뭐 어떤 큰 자금력이 없더라도 그런 평상시에 우리가 SNS의 어떤 중요성을 알고 내 고객과의 어떤 접점, 어떤 잠재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그 신규 고객이 계속 소통을 하면서 우리 가게의 어떤 충성 고객,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는 이 SNS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창업을 어떤 계속 어떤 유지해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우리 창업 가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이 영화를 소재로 한 창업 강의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